네, 오늘의 이슈박스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조금 전 최주영 기자가 전해드렸다시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을 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오늘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한번 구속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다뤘던 그 사건이거든요. 예. 구속 즉부심을 앞두고 이재용 측에서 먼저 검찰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을 이번에 이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거는 오늘 앞에도 얘기했지만 양상수 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무대행 임시위원장을 먼저 뽑고 예. 15명이 14명 중에 15명 중 1명은 위원장은 절대 질의할 수도 없고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14명이 이 심의를 해서 예. 과반수 이상이면 이제 검거할 수 있는데 이건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만은 예. 검찰 개혁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게 결과에 대해서 검찰은 어쩌면은 좀 수용해야 될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재벌 이 검찰위원회를 소집한 건 처음의 사건이고 그다음에 예. 사건이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 8개월 동안 다뤘던 사건을 과연 이 짧은 시간에 50페이지 정도의 그 설명서로 해서 이게 과연 될 것인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기 때문에 관심도 높고, 예. 그래서 다 양쪽에서 PT 자료를 해서 네네. 심의위원들을 설득한다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재벌로서는 처음 하는 사건이라 국내외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사법기관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 내에 이제 자문기구입니다. 이거 사실 네. 왜 만들었냐부터 보시면 지금 보시면요. 네. 당시 문무일 전 총장 시절에 2017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 핵심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다,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검찰 내에 자체적인 개혁 기구를 만든 거예요. 네. 우리가 수사한 걸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아마 그 권고적 효력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따르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자문, 권고적 효력이에요. 기소하는 게 어떻겠니? 기소하지 않는 게 어떻겠니? 이거지 명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일반적으로 이런 권고는 거의 다 따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할 때 배심 재판도요. 미국처럼 결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예요. 네. 유죄,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이건데 재판부가 아주 큰 무리가 없으면 따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권고를 거의 다 검찰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뭐 기소 아니면 불기소인데 이 권고도 검찰이 그대로 따를 확률이 높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오전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따 6시쯤에 발표될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 여기에 관심이 좀 쏠리는 거고요. 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오늘 특수통들이 맞붙는다. 근데 도대체 이 뭐 특수부 검사는 뭐고 특수통 출신들을 이재용 부회장이 왜 선임을 했을까? 왜 두 사람 이게 맞붙는 걸까 궁금해할 이제 것 같거든요. 특수부라 하는 데가 이제 네. 그 횡령이라든지 배임 이런 재산죄 같은 좀 복잡한 재산죄 단순히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라 네.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한 어떤 그 횡령이라든지 배임, 이 회사와 재벌 오너와 관련된 좀 어려운 수사를 우리가 통칭해서 특수수사라고 합니다. 특별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이제 특수부라고 하고, 그 이제 특수부 출신들은 이제 특수통 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검찰에서 창으로 나섰다는 이복현 부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특수사부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경제범죄 형사부라고.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회계사 출신이기 때문에 회계 경제가 밝아요. 그러니까 부장 승진하기 전부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를 계속 해왔었죠. 예.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는 지금 누구보다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어떤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이복현 부장검사가 검찰 측에서 나와서 PT를 한다는 거고. 예. 그러면 역시 대항하는 방패도 검찰 뭐든지 그렇잖아요. 방패가 최소한 칼보다는 좀 두꺼워야 그 칼을 막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저 변호사, 이동열 변호사라든지 뭐 김기동 변호사 같은 사람들도 특수통 출신이고, 특수통 출신이라는 얘기는 현역 기억에 있을 때 특수수사를 담당하면서 이런 재벌 관련 수사들을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장까지 하고 변호사 개업한 사람들이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나름대로의 큰 방패들을 조금 이제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교수님,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재판에 넘겨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기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펼칠 텐데, 뭘 가지고 쟁점을 될 수 이게 있을까요?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이
그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성기를 위해서 관여를 했냐 안 했냐, 특히 예. 이제 시세 조정 문제나 회계 부정 사건 이게서 이재용 회장이 관여했냐 안 했냐는 가 쟁점일 텐데요. 네. 근데 저번에 국소 적극 심할 때도 얘기했지만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소송을 통해서 심리를 통해서 다투볼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었죠. 검찰은 이 부분에서 기소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이쪽 삼성 쪽에서는 여전히 그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입장이니까 아마 쟁점이 팽팽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워낙 쟁점이 팽팽하니까 뭐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다는데 결론 나오려면 꽤 시간이 필요할 것 이게 같아요. 원래는 부의부터 먼저 했었거든요. 15명이. 부의를 했는데 이걸 안건을 다루자고 결정을 해서 오늘 15분이 모이는데 네. 10명 이상만 되면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뭐 50페이지로 PT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합니다만은 네, 네. 어쨌든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이게 어려운 현안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현안들을 과연 시민들이 모여서 결론을 낼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예. 이게 이제 동소가 나올 경우에 네, 네. 7대7이 나올 수 있거든요. 14명이 참여했으면 그렇겠네요. 7대7이 예. 나오면은 사실은 그럼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모르겠어 가반수 이상이 많이 넘으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예, 예. 7대7이 될 경우에 동수가 될 경우는 의견을 내지 않는 거니까 어쨌든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오너가 어떤 그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좀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감정적인 호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도 좀 보셔야 되는데, 예. 그냥 무작위가 아니라 대검찰청하는 인력 풀이 있어요.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무작위 출자만 15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민의 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뭐 순수한 시민들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배심 재판할 때 배심원들은 정말 순수한 시민입니다. 오히려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집에 부인 같은 경우,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헷갈리네요.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을 못 돼요. 왜? 남편이 변호인이고 변호사고 남편이 법조인이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배심 적이가 없거든요. 네네. 정말 배심원들은 순수한 시민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검찰청 내에 있는 이 검찰 수사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구성 자체가 정말 순수한 시민이 아니고 그러면요? 법학 교수, 네. 모로스쿨 교수, 네. 그다음에 법조로 오래 출연했던 기자, 변호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만 아닐 뿐이지 거의 법조인과 맞먹는 정도의 법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한테 이제 PT하는 건 아니고 조금 차이는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50페이지 정도 PT 자료 보고 설명 듣고 질의응답하면 그 15명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합리적 판단은 저는 쓸 거라고 봐요. 예. 네, 이재용 부회장 기소될지 여부 잠시 뒤 6시쯤 공개된다고 하니까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